여러분 안녕하세요. 헬스케어를 활용한 메이크굿 상담 기법의 이로운 강사입니다. 사례로 풀어보는 암종별 업셀링 상담 기법, 이번 시간은 전립선 암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인데요. 꼬리뼈 전이로 인한 뼈를 깎는 고통 스토리, 이런 제목으로 전립선 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립선 암의 위험 요인은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위험 인자, 나이입니다. 70대의 최고조에 달하는데요. 50대부터 시작된 이 전립선 암 환자의 증가율이 60대, 70대의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요즘에는 80대, 90대에도 계속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종인데요. 흑인에서 조금 높게 나타나고 또 요인이 남성 호르몬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당뇨병이 이제 위험 요인인데요. 당뇨가 없는 사람에게는 위험도가 좀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가족력과 유전력인데요. 환자의 9%가 이제 가족력과 유전력으로 알려져 있는데 또는 8배 이상 가족력과 유전력이 있으면 8배 이상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브라카 유전자, 이제 유전자가 이미 밝혀져 있는데요. 브라카2나 브라카1이 있는 경우에는 55세 이전에 발병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비만, 고지방 식이 이런 위험 요인이 있고 또한 좀 중요한 제초제입니다. 제초제 여러분 농부들 많이 사용하는 우리가 이제 농사 지을 때나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또는 고엽제 후유증 군인들한테 많이 발견이 된다고 하니까 이런 위험 요인들을 좀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우리가 대상 고객을 좀 발굴하는 데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립선 암이 고령화 시대에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암 발생 순위를 보면 대장암과 대등암 거의 남성암 사이에 해당하는데요. 거의 이제 차이가 없어요. 대장암하고 이 발병 숫자에 있어서는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제 어떨 때에는 조사 결과에서 대장암과 이제 뒤집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암종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령화 깊은 연관성 위험 인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60대, 70대가 가장 많고 80대, 90대에도 15.6%나 발생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 전립선암은 장수암이라는 별명을 이제 붙여봤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고령화 시대에 걸리는 장수에서 걸리는 암이기도 하고 이 암종 자체가 느리게 자라는 암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장수암이라고 좀 붙여봤습니다. 실제로 이제 사례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느리게 자라서 늦게까지 치료를 하셔야지 되는 케이스들이 많아서 좀 어려운 암종에 속하기도 합니다. 자, 전립선암 치료의 어려움입니다. 전립선 비대증과 이렇게 진단을 하시기가 간별 진단을 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세요. 처음에 우리가 이제 건강검진에서 조기 발견을 하기 위해서 혈액검사, 특이항원검사, PSA라는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전립선 비대증이 있을 때도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수치가 높아졌을 때 확진을 하기 위해서 전립선 초음파나 아니면 조직검사를 시행을 하는데 이 전립선 조직검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이제 초음파 검사하는 과정도 학문을 통해서 이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이 조직검사를 하시고 나서 감염이나 이런 합병증이 생기기도 하고 또는 여러 군데 이제 바늘을 찌르게 되는데 그 바늘을 찌르고 이제 조직검사 결과지를 살펴보면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검체가 충분하지 못하다. 이런 이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과 합병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전립선은 또 부위가 이제 로봇 수술을 많이 시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술 후에 또 합병증이 심한, 그래서 여러 가지 조직 검사 아니면 치료에도 합병증이 심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대부분을 우리가 전립선 암에 대해서 굉장히 착한 암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셔서 그 부분이 조금 고객님들한테 너무 이제 소외감으로 가고 계시고 이 보장은 좀 전립선 암으로는 사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좀 어려운 암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로봇 수술의 경우에는 비급여로 고액이 발생하는 것도 이 전립선 암 치료의 어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사례로 좀 살펴볼게요. 요추뼈로 전이 된 상태로 발견되는 전립선 암입니다. 사실 이게 느리게 자라는데 우리가 건강검진이나 이런 걸 통하지 않는다면 늦게 발견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의 경우에도 69세 남자, 차 모 씨였는데요. 내원 경위는 최근 꼬리뼈가 아파가지고 내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체 구조상 척추의 꼬리뼈하고 아주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로 이제 전이 된 상태로 발견이 되죠. 그래서 검사 결과 전립선암이 척추뼈에 전이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수술은 전립선암 수술도 하지만 요추의 고식적 수술을 3회, 요추뼈의 종양 제거술만 3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추뼈로 이렇게 퍼진 이 전이 된 암을 그러니까 고식적으로 이제 신경전이나 더 심해지지 않도록 이제 뼈를 제거하는 수술을 여러 차례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 뼈에 금만 가고 뭐 이렇게 하기만 해도 굉장히 고통이 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통증이 어느 정도였을지 굉장히 가늠이 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아파하신 케이스였는데요. 항암 방사선 치료만 15차례 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이제 표적항암제가 따로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없기 때문에 그냥 독성항암 치료를 하셔야지 되기 때문에 그것 또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험금은 남성암으로 가입을 하셔가지고 소액보험금,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고객님들한테 이제 보장 분석을 하실 때 보면 예전 이제 가입하신 내용에 보면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을 소액암으로 하셔가지고 일반 암보다 보험금이 굉장히 저렴하게 아주 소액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술도 많이 하고 이러셨는데 보험금은 굉장히 적은 거죠. 그래서 뼈의 전이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면서 또 요추에 이제 전이가 됐기 때문에 하반신이 거동이 불편하세요. 그러니까 소변 보고 대변 보는 것도 감각을 잃기도 하고, 자, 통계적으로는 남성만 사이이지만 생존율 94%이지만 실제로는 이런 케이스를 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암입니다. 요걸 이제 전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건강검진에서 PSA 검사 같은 걸 일찍 하셔가지고 조기에 발견하셔야지 이렇게 뼈로 전이되는 사례는 없다는 거. 그래서 원인은 계속 강조하지만 고령화와 직업 요인, 또 흡연 또한 또 이 원인에 들어간다고 돼 있으니까 이분의 케이스도 다 이게 직업 요인. 왜냐면 기사, 이게 운전기사 뭐 앉아가지고 오랫동안 일을 하시는 또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초기 증상은 잔뇨감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요추뼈로 전이된 상태로 발견되는 늦게, 또 그냥 일찍 발견하면 좋지만 이렇게 늦게 발견되는 사례에서는 매우 고통스럽구나 하는 걸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65세 남자, 이분도 버스 운전기사인데요. 이분은 좀 산재 처리를 하느냐 마느냐 산업재해가 인정된 케이스여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산업재해가 질병으로 인정되기가 사실 굉장히 좀 까다롭고 어려운데요. 이분의 직업이 버스 운전을 12년 하시고 또 근데 이 버스 운전만 하신 게 인정되진 않았어요. 이분이 인정된 거는 교대 근무였어요. 왜냐면 이제 운전기사를 하시다 보면은 아침 새벽 3시 막 이렇게 출근을 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또 밤늦게까지 일을 하시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인정이 되면서 산재가 인정이 됐습니다. 내원 경위도 이분 앞전에 사례하고 비슷합니다. 꼬리뼈에 원래는 이제 허리가 아프신 걸로 알고, 근데 꼬리뼈에 찌릿찌릿한 통증으로 내원을 하셨는데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 PSA가 81.33으로 굉장히 이제 높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검사해 보니까 전립선암 척추뼈 전이가 된 상태였고, MRI 유도 생검을 해보니까 아데노칼시노마 이렇게 진단을 받습니다. 진단명이요,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인데, 이 거세저항성은 뭐냐면 우리가 전립선암에서 호르몬이 원인이잖아요. 그래서 호르몬을 치료를 하게 되면 이제 전립선암이 이제 자라는 속도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거세저항성은 이 호르몬 치료에도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을 막아버려도 계속 암종이 자라는 아주 조금 악독한 암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케이스였고, 수술은 요추뼈의 종양 제거술 3회, 골절까지 되셔가지고 골절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암 방사선 치료를 계속 치료하게 되는데요. 이 항암 방사선 치료를 계속 하게 되면 암종만 죽는 것이 아니라 방사선 치료를 위해서
치료로 인해서 건강한 뼈까지 이제 다치시기 때문에 이게 골다공증이 많이 발생하시면서 골절이 막 계속 발생하고 이 부작용으로 굉장히 고통의 나날을 보내게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도 좀 알려드리고, 이렇게 좀 고통스러운 암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소액보험금만 준비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거를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립선암은 로봇 수술이나 중입자 치료 등 최신 치료를 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여러분 기본적인 수술을 할 수도 있지만 바로 그 이유가 수술 후 80%가 겪는 합병증 때문입니다. 최대한 이 합병증을 감소하고 원래의 기능, 발기 기능이나 사정 기능, 아니면 소변을 보는 기능, 이런 것들을 좀 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전립선암 수술하고 제가 굉장히 이제 고통스럽게 들었던 이야기는 하루에 30번을 넘게 화장실을 가신다는 거였어요. 빈뇨죠. 그래서 또 한 번 갔을 때 화장실 소변을 15분간 막 보신대요. 똑똑똑똑 막 이게 이제 이렇게 소변을 보시다 보니까 이게 15분 동안 이제 소변 보시면서 이게 다 본 건지 안 본 건지 이렇게 다 봤다고 생각하고 나와가지고 보면은 이게 요실금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럽고요. 이게 그래서 어디 멀리를 가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를 타거나 차를 타거나 바깥으로 나가서 생활하시는 게 좀 불안하신 거죠. 너무 자주 가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은 나가실 때 요실금 기저귀를 무조건 이제 하고 나가신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초기에 이제 발견해서 수술하신 분이 아니면 거의 기저귀를 차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최신 수술, 로봇 수술, 중입자 치료 이런 걸 했을 때는 그런 확률들을 계속 좀 감소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최신 치료를 선택하시는 게 좋겠다. 사실은 암 때문에 사망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요실금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삶의 질과 자존감을 낮추는 일이기 때문에 우울증 예방 차원에서도 반드시 좋은 치료를 선택하시도록 우리가 보장 준비를 잘 해두어야 하겠습니다. 자, 1,000만 원 이상 비급여 로봇 수술이 이제 들어가게 돼요. 이게 진료비 영수증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영수증에서 보면 1,100만 원, 1,167만 원이 나왔는데 이 중에서 비급여 수술, 로봇 수술 비용이 바로 1,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1,0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부작용 감소를 위해서, 합병증 감소를 위해서 이런 치료를 선택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을 알아둘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 세브란스 병원,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연세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만 유일하게 중입자 치료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통원 치료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이가 없는 2기 전립선암 치료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치료 비용부터 이제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드리면 총 5,000만 원의 비용을 한꺼번에 내셔야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12회에 시행은 하지만 먼저 한꺼번에 수납을 하도록 하고 있고, 이것은 통증과 요실금, 발기부전에 치료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 하고 수술 이전과 동일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분은 2024년 1월에 생로병사의 비밀, 그러니까 한 방송에서 이제 소개가 되었는데요. 연대 세브란스에서 최초로 이제 그 중입자 전립선암에서 최초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사례를 소개하게 됐는데, 통증이 없고 아무 느낌이 없고 부작용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다. MRI 찍는 것보다 더 쉬웠다. 이렇게 이제 진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이가 없는 2기 전립선 암이었고, 이분은 호르몬 치료 먼저 선행한 다음에 탐침이나, 근데 대신에 이제 12회 시행하기 전에 탐침도 삽입하고 그 안에 이제 다른 장기가 망가지지 않게 보호하는 고정 기구를 제작해 가지고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 과정이 좀 필요하고, 실제로 치료는 3주간 총 12회, 치료 시간 한 2분 정도. 그런데 이분이 3개월 후에 MRI 촬영을 해보니까 암세포가 사멸된 상태였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너무 이제 좋았다는 인터뷰를 발표를 하는데요. 이분의 근데 직업을 보니까 과수원을 운영하세요. 마지막 이제 인터뷰 장면이 보면 과수원에서 이제 본인이 운영하는 과수원에서 이제
촬영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과수원을 운영하시다 보면 제초제, 농약을 아주 많이 사용을 하셨을 가능성이 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배웠던 그 위험인자, 농약과 제초제 이런 것들에 노출이 되셨다는 걸 또 이제 사례를 보면서 또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더 위험 요인이 높은 고객님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 첨단 치료 중입자 방사선 치료에 좀 한계점이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 그 소개한 병원이 있었는데요. 이 병원도 지금 하루 최대 치료 인원이 50명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고, 현재 전립선 암만 이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암종들이 허가를 받았는데요. 전립선 암이 아무래도 좀 이제 그러면 다른 암종까지 이제 확대되다 보니까 이 치료에 밀릴 가능성이 있죠. 예약을 잡기가 어렵고. 그래서 일본으로 원정 치료를 많이 가고 있다고, 실제로는 국내에 통계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이 알려진 바로는 많은 치료를 해외로 가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뭐 독일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1994년부터 이제 이 중입자 치료를 시작했기 때문에 우수한 인력, 또 다양한 병원에서 치료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로 치료를 아무래도 나가다 보면 뭐 보험 적용도 못 받고 이러기 때문에 비용과 절차의 어려움, 또 그걸 도와주시는 분들의 비용까지 포함해야 돼서 거의 1억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장 컨설팅 좀 팁이라고 한다면, 이런 좋은 치료들을 받기 위해서 국내 치료기관 이외에도 해외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암 진단금 업셀링을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시면 아주 또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첨단 로봇 치료, 또 중입자 방사선 치료를 위한 보장 제안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MG 온그린 암공제에서는 암진단 특약 중에서 남녀 생식기 관련 특약이 아주 이제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요암 진단금하고 동일하게 지금 보장을 하고 있잖아요. 또 지금 앞서 제가 소개한 사례만 보더라도 계속 사망하시지 않고 몇 년, 막 4년, 5년 막 계속해서 그 암 치료를 받으시기 때문에 계속 받는 재진단 암 특약에도 해당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암 수술비 특약도 아주 유용했겠죠. 앞선 사례의 경우에서도 보면 전립선암 수술뿐만 아니라 고식적 수술을 시행을 했고요. 또 세기조절 방사선이라던가 아니면 특정 항암, 그래서 한 분은 항암 호르몬 치료를 했지만 어떤 분은 못하기도 하지만 특정 항암 호르몬 치료도 하게 됩니다. 또한 항암 약물 방사선 치료 특약, 또 상급 종합병원 암 직접 치료 통원비, 그쵸? 여기 지금 세브란스 같은 경우에 상급 종합병원에 해당하니까 뭐 직접 치료하러 통원하실 때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 암 직접 치료 입원비라든가 또 건강관리자금, 또 이게 중요한데요. 물론 이제 치료받을 때도 중요하지만 또 전립선 암은 또 완치율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사례는 굉장히 늦게 발견돼 가지고 치료가 길어진 암종들에 대해서 이제 암의 케이스를 소개해드렸지만, 전립선 암은 아무래도 또 건강검진, 조기검진으로 인해서 빨리 발견을 하면 완치가 되는 케이스들도 많기 때문에 그 뭐 세브란스에서 중입자 치료 받으신 분들도 바로 완치가 되셨으니까 완치 축하금, 그 다음에 건강관리자금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립선 암은 남성 생식기 관련 암으로 분류를 했지만 일반 암과 동일한 금액을 진단금으로 지급한다는 거, 단 1년 이내에는 50% 지급을 한다. 그래서 소액암으로 주지 않고 일반 암으로 동일하게 높은 금액을 준다는 걸 좀 강조하셔가지고 제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완치율이 높은 암이니까 완치 축하금과 건강관리 자금까지 보장받을 확률이 매우 큰 암종에 해당하니까 요의 장점도 좀 잘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화법 정리해 보겠습니다. 키워드는 전립선암 생존율이 좋지만 장수암이다. 그래서 좀 고통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전립선암을 일찍 발견을 해야 되는 장점이 있으니까 PSA 검진을 유도하는 화법으로 좀 터치를 하시고, 전립선암의 원인을 떠올리시면서 대상자를 좀 노령화, 가족력, 그리고 제초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게 제초제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좀 직업을 한번 좀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최신 치료가 키워드죠. 로봇이나 중입자 치료를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법 정리해 보면요.
여러분 전립선 암은 노령화와 관련이 있어 5, 60대에 발생을 시작해서 늦게는 70대, 80대, 90대에서도 발병을 한다고 하네요. 걸리면 생존율이 94%에 해당해서 장수할 수 있지만 암세포도 느리게 자라면서 전이가 잘 돼서 장수하는 암세포 장수암입니다. 또 제초제가 발생 원인 중에 있다고 하니까 가족 중에 시골에서 농사지어서 제초제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높다고 해요. 제가 본 사례에서는 69세 운전기사가 매일 앉아서 운전하시다가 요로감염에 자주 걸리시는 분이 있었는데 꼬리뼈가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까 전립선암이 뼈로 전이돼서 늦게 발견이 됐다고 해요. 전립선암 검사는 PSA 혈액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보시면 초기에 발견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정기 건강검진은 필수시겠죠. 남성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전립선암, 또 암은 아니지만 70대 이상에서 거의 다 생긴다는 전립선 비대증은 다빈치 로봇 수술로 전립선 절제술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고액의 수술비이지만 정교한 수술로 발기부전, 요실금, 30회 이상의 빈뇨합병증을 최소화한다거나 최신 치료 기술을 선택하는 게 좋으시겠죠. 또 초기에만 발견하면 수술 없이 중입자 치료로 전립선암을 부작용 없이 완치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에 대한 보장을 철저히 한 번 더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좀 화법을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립선암의 좀 무서운 사례들 또 합병증과 관련된 사례들 준비해 봤는데 여러분들도 컨설팅 하실 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